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감염성 질병에 대해 알아보면서 모기는 국경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돼지 전염병이죠. 돼지열병이 북한에 발생하면서 한반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 돼지열병은 백신도 없고 치사율도 높아서 더욱 피해가 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북한 축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의 축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북한축산연구소 소장이신 김수기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서 농어촌 공무원으로 계셨던 조충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제역은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됐었고. 근데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좀 생소하거든요.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고요. 네네. 오직 지금까지는 돼지가에 있는 동물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열이 발생하고 발진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그래서 심하면은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에 이제 죽게 되고 이것도 좀 저병원성이 있고 고병원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직 많은 연구는 안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직 치료제가 없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듣고 보니까 구제역만큼이나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서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비상방역표를 게시하고 외부 인원 차단, 수송수단과 돼지우리 소독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예,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처소 만들어 넣어서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거, 일제 식품 몸에 지니고 있는 거 이거 다 이제 검사하고 하는데 이전에 그 구제역하고 저리독감이 발병했을 때도 한 달 동안 이제 차단 방역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알리지 않았어요. 실제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때 구제역이나 저리독감 때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축산에서는 방역이 곧 생산이다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축산은 곧 이제 식량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축산을 통해서 가축을 키워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쌀도 사 먹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 딸 시집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이자고 생산이란 말이 그 맞는 말입니다 하고 주민들의 이제 단백질 광고원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축산에서 방역이자고 생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생산 그 자체가 이제 멎어버리는 거로 되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곳이 지금 지도를 보면 함경북도 자강도 이 중국 접경 지역이에요. 지난해 8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북한으로 유입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뭔가요? 외국의 발생 사례를 보면은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몽골 이런 데서 최초 발생지가 이제 주로 잠반을 그 지역에서 먹였던 그런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잠반에 대한, 왜냐하면 잠반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의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산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그러면은 여러 돼지가 먹게 되고 또 여러 사람이 가져가게 되고 이런 형태를 제일 이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축산 상황이 조금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이제 그 국영 축산이 있고 협동 농장 축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부업 축산이 있는데 개인 축산이 이제 거의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쌀뜨물 뭐 이런 거, 술 찌꺼기, 두부 찌꺼기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먹다 남은 이제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백질 사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에서 부업으로 할 때는 잔반을 뭐 끓이지 않고도 이제 먹였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는 이제 우리가 기업농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규모화되어 있고 잔반을 90도씨에서 이상에서 보통 30분 이상 가열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열 처리 시스템이 이제 지자체에 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돼지를 직접 키우는 개인이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기업적으로 좀 키우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혹시 개인이 이렇게 농가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나요? 북한에 이제 그 가계를 한 500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 70% 정도가 이제 그 개인 부업 축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돼지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워서 한 80kg 이상, 100kg 만들어 가지고 내면 그 쌀 한 200kg 정도 이제 식량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한테 엄청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개인 아파트에서도 막 키우고 그러거든요. 아파트에서도요?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에서 네. 돼지를 애완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애완돼지를 네. 네. 거의 뭐 아파트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도 돼지를 기릅니다. 아 진짜요? 북한의 아파트에 뭐 거의 한 40~50%는 한 칸짜리 아파트만 많거든요. 네. 네. 그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저녁에 잘 때 돼지도 따뜻한 거 좋아하거든요. 아랫목으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살면서 뭐 냄새 나지 않냐. 근데 키우는 사람은 그 돼지 냄새가 가을에 가서 이제 쌀로 되기 때문에 곡식 향기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옆집에서도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그 돼지를 장마당에 네. 갖다 이제 팔기도 해요. 자전거에 아, 네네. 이제 뒤에 싣고. 돼지를요? 네. 북한은 교통수단이 아직은 이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뒤에다 싣고 자전거를 타고 장마당에 가서 이제 돼지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개인 부업 축산을 지금 계속 장려하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큰 소득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랑 사이즈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자전거에 실어 갖고 가고 아까 아파트에서 키운다 할 때도 그러니까요. 조금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전거가 좀 튼튼해야 될 겁니다. 근데 돼지는 크면은 네. 그래도 뭐 최소한 8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 80kg 되고요. 우리나라는 뭐 105kg까지 보통 키웁니다만은 자전거가 튼튼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잘 타요. 그 이제 돼지 식구도 아, 돼지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네. 걔한테 잘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좀 가만히 있어라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농가에서는 돼지 한 마리가 큰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퍼지는 게 걱정이지만 네. 남한에 넘어오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남북한 사이에 좀 비무장지대가 있고 집돼지가 사실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넘어올 일은 없으니까 그럴 좀 수는 없죠. 덜 걱정되긴 네. 하는데요. 네.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흡혈 곤충들이 네. 이제 뭐 멧돼지를 매개로 하든지 집돼지를 매개로 하든지 물론 이동 속도는 이제 느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100%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공기 중으로 뭐 다니는 것들을 그래서 바람을 타고도 올 수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접경 지역의 소독에 철저한 소독을 지자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멧돼지가 이제 따로 표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생김새가 다르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멧돼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돌려야 될 것 같고요. 하고 이제 그 독수리 같은 이제 그 고기를 먹는 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도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부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해서 도축 환경이 딱 이제 철저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개울가, 우물, 뭐 집 수도가, 그다음에 강가, 바닷기수 다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도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축한 경우에 이 도축한 그 내장이나 찌꺼기를 독수리가 먹고 개가 이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조충희 씨 말을 들으니까 진짜 멧돼지가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무서워요. 네. 아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잖아요. 네네.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수리가 이제 못 넘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철원 지역에 이제 우리가 TV에도 자주 방송되지만은 그 독수리 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조충희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뭐 아침은
철원 북철원에서 먹고 이제 또 점심 저녁은 이쪽에 뭐 철원 포천 지역에서 와서 먹고 예를 들면은 네네. 뭐 그래서 다시 저녁에 돌아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 방역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뭐 공동 방역 계획 같은 것도 실제로 세워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공동 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공동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제 이 방역을 위한 이 질병 차단을 위한 공동 그 협력에 대해서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소독약이라든지 소독 기구를 보내겠다는 준비는 돼 있는데 또 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정식 요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충희 씨는 뭐 어떤 아이디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서부터 검역을 이제 검역 체계를 다시 하고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것을 빨리 근절시키는 것이 이제 그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 전체의 축산 안보라는 관점에서 남북 가리지 말고 가축 전염병에서만큼은 남이다 북이다 이야기하지 말고 한반도를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독 시설이라든지 소독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그냥 병에 걸려서 넘어져도 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인지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 진단하는 기술, 협력할 게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협력이 된다면 더 빨리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방역이 곧 생산이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온갖 단어에 전투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남한도 방역 전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북에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보다도 남과 북이 같이 공동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동 방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요, 축산이 곧 주민들의 식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음 시간에 북한 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